11월 30일 월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 첫 물량이 지난 28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주말 파이저의 백신을 벨기 브뤼셀에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운반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항공청은 제약회사와 항공사가 네트워크를 통해 첫 백신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파이저는 지난 11월 20일 백신 긴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곧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이저는 백신 보관을 위해 저온 저장 장치를 포함해 전 지역으로의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백신 2,500만 명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방기관들은 이미 직원들에게 8주 안에 백신을 접종받는 예방접종 계획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중증을 예방하는 데는 100% 효과가 있다고 어제 2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연말 안에 2천만 회 분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식품청 EMA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오늘 30일 신청했습니다. 요즘 교회나 공공장소를 가면 어디든 발열 체크를 하면서 이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30일 한 매체는 체온을 잴 때 이마에 하는 대신 손목에 열 체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얼굴은 피부와의 거리, 화장이나 땀, 그리고 동공의 움직임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손목으로 재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시설에서 이마 대신에 손목 안쪽에 발열 체크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이마에 뭔가를 쏜다고 생각하면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 손목에 체크하는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발열 체크를 이마와 손목에 해보면 실제로 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경학자인 무랄리 모하는 체온 측정을 이마보다 손목에 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가 역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30일 보도했습니다. 미 소매 웹사이트는 지난 주말 온라인 판매가 9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이는 2019년에 세운 74억 달러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장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매장 방문율은 52% 급감했습니다. 또한 판매 물품 중에서 보석과 신발은 가장 큰 판매 감소세를 보였고 의류 판매는 50%, 가정용품 판매는 39% 감소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먼데이인 오늘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온라인 판매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 폭증은 팬데믹으로 인해 주로 가정에서의 상품 주문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직접 상점에서 샀던 식료품과 술 등을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로 대형마트 매출은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10월 1일 평균 대비 403% 급증했고 중소유통업체 매출도 349% 성장했습니다. 11월 초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한 유대인 회당에서 7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결혼식을 치른 것이 최근에 밝혀져 뉴욕시로부터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유력한 랍비의 손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7,000명 수용료는 건물에 빽빽히 모인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뉴욕시장 데 블라지오는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일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뉴욕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결혼식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 입소문만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한때 팬데믹의 진원지였고 지난 7일 동안 하루 평균 5,500건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일요일 시카고 공립학교의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이메일이 전송되어 학교와 학부모들이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45분 사이에 시카고 공립학교 CPS 계정으로부터 다량의 욕설과 물음표가 포함된 불미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니어 웨스트 사이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인 마르티네즈는 딸이 2시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서 40개 이상의 이메일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딸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면 더 많은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이메일을 보고 CPS의 기술지원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 무휴 헬프라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주 도로의 오버나잇 겨울 주차 금지가 내일 12월 1일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주차 금지는 새벽 3시에서 7시 사이 시카고 시내 전역의 주요 도로에 눈과는 상관없이 시행됩니다. 시카고 당국은 이 조치가 한겨울에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며 필수 차량들의 진입을 쉽게 하고 도로 또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주차금지 위반차는 견인되고 최소 $150의 견인료, $60의 티켓, 그리고 하루 $25의 보관료를 물게 됩니다. 주차금지는 3월 30일까지 지속됩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387만 2,049명, 신규 확진 11만 3,747명, 누적 사망 27만 3,929명, 신규 사망자 수는 83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818만 1,75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72만 6,304명, 신규 확진 6,190명, 누적 사망 12,27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8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